네, 한방이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DNA 데미지 리페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어서 그 중에서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지금의 다룰 주제 중에 하나인 HRD와 관련된 캔서의 종류, 그리고 HRD의 진단, 주요 치료법인 파프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로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의 HRD 그리고 그에 따른 파프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레이터 라인에서 이제 투여됐던 파프 이니비터 모노세라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타스타틱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치료라고 하면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남성 호르몬, 즉 안드로젠을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암이기 때문에 이 안드로젠을 박탈하는 치료, 안드로젠 디피브레이션 세라피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ADT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ADT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ADT를 투여해서 안드로젠 중에 가장 중요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거세 수준의 레벨로 떨궜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빠지는 것을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MHPC 세팅에서도 다양한 치료가 있지만 이번에는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ADT만 투여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CRPC라고 이제 간단하게 우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요한 MCRPC에서의 치료의 방법들은 이 ADT보다도 더 낮은 레벨로 남성 호르몬을 낮추거나 혹은 만들어진 남성 호르몬이 타겟에 가서 작용하지 못하도록 블럭하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노블 호르모널 에이전트 혹은 AR 타겟티드 에이전트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더 낮은 레벨로 낮추는 아비라테론과 또 효과적으로 블록하는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달룰루타마이드 같은 약제들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MCRPC에서는 전통적인 탁센 계열의 이제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를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제 치료의 시퀀스는 이러한 알타 중에 기전이 다른 아비라테론을 썼다면 아비라탁스를 쓰고 아비라톤과 기전이 다른 엔잘루타마이드나 아팔루타마이드나 달로라이토마이드를 쓰고 그리고 카바지탁세를 쓰고 하는 형식의 이러한 시퀀스의 치료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바이오마커 드리븐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오늘 다룰 이제 HR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파프 리미터를 적용하거나 또 MSI 하이나 혹은 튜머 뮤테이션 버든이 높은 경우에서는 이뮨 체크포인트 리미터 같은 이제 면역 항암제를 적용하게 되고요. 또 PSMA 몰레큘이 많이 익스프레션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있어서는 이 PSMA에 루티움을 붙여서 치료하는 PSMA 치료가 이제 주요한 치료의 하나로 이제 자리 잡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바이오마커라고 하면은 또 있는데요. 이런 안드로젠 패스웨이를 다음으로는 이 바이오마커 드리븐 트리트먼트의 하나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즉 안드로젠 리셉터의 작용과는 별개로 진행하는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이제 하나의 서브 타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적용하지 않는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플라티늄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적 페노타입피컬 서브 타입이다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어떤 게 그런 임상적 특징이냐? 그것은 바로 이제 익스텐시브한 B셀 메타를 갖는 경우.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본 메타가 대부분이고 이제 B셀 메타가 20% 미만으로 이제 드문데요. 게다가 있더라도 조금씩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리버에 아주 익스텐시브하게 생긴다던가 그런 경우는 이 안드로젠 리셉터와는 무관하게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진행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본 메타에 있어서도 보통은 이제 오스테오블라스틱 본 메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덴스하게 밀집도가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본 메타인데 렁 캔서에서나처럼 이렇게 오스테오리틱 본 메타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라면 전형적인 안드로젠 패스웨이의 어떤 디펜던트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오스테올리틱 본메타보다는 오스테오블라스틱 본메타가 흔해서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사실 패솔로지 프랙처가 이 본메타에 비해서는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벌키 튜머 매스라고 그래서 프로스테이트 글랜드 안에 아주 조금조금하게 이제 원발암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프로스테이트 글랜드를 가득 채울 정도로 그렇게 매스가 커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안드로젠 디펜던트한 패스웨이는 다를 수 있고 또 PSA가 낮다면 당연히 안드로젠 디펜던트 하지 않은 것이고요. 또 이런 ADT를 치면 ADT만으로도 뭐 2년 내지 5년까지도 이제 투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 몇 개월 만에 나빠졌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드로젠 패스웨이에는 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라티늄을 그때 고려하게 된다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본 타겟 에이지 트리트먼트로 라디움 투투스나 데노스умab 같은 것들이 이제 중간에 추가되는 하나의 치료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 중에서 이제 HRD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의 파프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프 이니비터의 역할은 이렇게 레이터 라인에서 파프 이니비터 단독으로 쓰여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효과가 있음을 밝혀짐으로써 좀 더 앞단으로 당겨서 파프 이니비터를 연구해서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의 이제요법의 효과를 밝혀서 이렇게 적용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의 HRD 파프 이니비터를 다루기 전에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HRD가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HRD의 인시던스를 말씀을 드린다면 메타스타틱 CRPC로 국한해서 보면 전체 프로스테이트 캔서 중에 한 30% 정도에서 HRD와 관련됐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앞단인 MHPC에서는 한 20%, 혹은 이제 메타 부위가 없는 로컬라이즈에서 한 15% 정도로 이제 보고되어지고 있는데요. HRD와 관련되면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프로스테이트 캔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제 초반보다는 뒷단으로 갈수록 그런 어그레시브하게 진행된 HRD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가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MHPC에서의 MCRPC에서의 이제 30%의 비율 중에 전라인은 이제 한 3분의 1은 1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마틱 오리진이 한 20%로 되어져 있고, 따라서 이 환자를 초진을 봤을 때 가족력 중에 이 3분의 1이 적은 비율은 아니니까요. 뭐 브레스트 캔서나 오베리언 캔서나 멜라노마나 팬크리아틱 캔서 히스토리가 있거나 한다면 당연히 이 HRD의 관련성을 생각을 해서 환자들에게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해 본다던가 혹은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다던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관련된 HRD 중에서는 그 브라카2가 임상적 영향력도 가장 크고 또 가장 인시던스도 높은 것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TM이나 이제 CDK12 등등이 있는데 뭐 이런 비율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HRD와 관련된 프로스테이트 캔서는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제 임상적으로 밝힌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CRPC 환자 720명의 경과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HRD와 관련된 건 브라카와 관련된 건 13%, 넌 브라카는 이제 17%, 이제 합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 정도의 이제 HRD 환자라고 했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브라카와 관련된 암종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예후가 더 빨리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넌 브라카 HRD는 브라카에 비해서는 좀 낮지만 그래도 유의하게 더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파프 이니비터, 특히 이제 모노세라피 세팅에서의 이 파프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을 그 주요 연구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CRPC에서의 이제 파프 이니비터 연구 중에는 지금 다루려고 하는 모노세라피와 관련된 연구를 올라파립, 루카파립, 탈라조파립, 일라파립 해서 이 네 가지 약제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중에 말씀드릴 그 파프 이니비터와 알타 병합의 이제요법에 대한 연구들도 각각의 약제들마다 이렇게 진행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모노세라피와 관련된 연구를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그 중에서 탈라주파릭과 니라파릭 같은 경우는 페이스 2만 진행을 하고 바로 이제요법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3상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제외하고 주로 이제 올라파릭과 루카파릭 연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파프 이니비터 하면 가장 먼저 개발되어 대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올라파립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파운드 연구에 대한 결과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루카파립을 대상으로 한 트리톤 3 연구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임상적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파립 모노세라피 연구는 모든 연구들이 하듯이 페이스 3 전에 이제 페이스 2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토파프 A 연구라 해서 트라이얼 오브 파프 이니비터의 약자로 이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연구는 이제 페이스 2 싱글암 연구이고요. 2스테이지로 해서 일정 N수에서 한번 분석을 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2스테이지 연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MCRPC 대상을 한 환자이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공고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레이터 라인으로 이제 대상을 해서 이전에 알타뿐만 아니라 도세탁셀이나 카바지탁셀도 쓰고 나서 진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티늄이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나 마이토산트론 같은 약제는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약제들은 DNA 데미지를 주는 항암제들입니다. 그럼 DNA 데미지를 주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DDR 패스웨이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DNA 데미지의 회복을 방해하는 파프 이니비터와는 쉽게 말하면 크로스 리지스턴스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프 이니비터의 역할을 평가하는 이 연구에서는 이런 약제들을 투여했던 환자들은 이제 제외하였고요. 당연히 파프 이니비터를 투여했던 환자들도 역시 크로스 리지스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환자는 총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사실상 HRD와 무관하게 올코머로 이제 등록을 하였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인 16명의 환자가 HRD 얼터레이션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올라파립이 캡슐 제제여서 400mg BID로 투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치료를 하였고 리스폰스 레이트를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페이스 2 연구이기 때문에 뭐 오버럴 서바이벌이나 이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리스폰스 레이트를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했는데요. 특히 그 리스폰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리스히스트로 따진 우리 일반적인 연구들에서의 리스폰스뿐만 아니라 프로스테이트 캔서만의 특징인 PSA 레벨이 시작할 때에 비해서 50% 이상 감소하는 것도 이제 리스폰스로 했고요. 또 서큘레이팅 튜머 셀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레벨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도 리스폰스로 해서 이것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올라파립의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은 지금 와서는 당연한 거지만 당시에 봤을 때는 이렇게 HRD와 관련된 암종들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도 일정하게 효과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것을 뭐 타임 투 이벤트 커브로 봤을 때도 라디올로직 PFS에서도 바이오마커 즉 HRD가 없었던 환자들에 비해서 HRD가 있었던 환자들에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았고 오버럴 서바이벌에 있어서도 이 HRD가 있었던 환자에서 없었던 환자에 비해서 유의하게 좋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라디올로직 그 영상 결과도 보여주면서 급격히 효존되고 있다는 것들 이제 같이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연구를 발표를 했고요. 이 50명의 싱글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이 파프 이니비터 역할을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50명의 데이터만으로 이제 NEJM에 실렸던 그 데이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3상 연구인 프로파운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3 연구고 2대1 랜덤을 해서 파프 이니비터 2 그리고 피지션 초이스가 2대1 이렇게 랜덤을 하였고요. MCRPC 대상 환자였고 세컨 라인 이후의 환자였고 알타를 쓰는 동안에 진행한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알타를 쓰는 동안에 진행이 확실히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탁센을 추가적으로
투여하는 것 환자도 이제 허용이 되어서 주로 이제 알타 쓰고 바로 등록을 한 세컨 라인에 바로 등록을 하거나 주로는 이제 그 다음에 아니면 알타 쓰고 탁센 쓰고 프로그레션 환자들이 등록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등록이 이루어졌고요. 어, 올커머가 아닌 HRD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HRD 안에서도 브라카 1, 2 ATM을 묶어서 코호트 A로 해서 나누었고 나머지 HRD 관련진을 코호트 B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총 4,400여 명의 환자를 이제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HRD가 확인된 환자가 이제 28%였고 그 중에 이제 이 연구에 등록 가능할 정도 엘리저블리티 가진 환자가 이제 387명이었습니다. 이 환자들 배상으로 해서 2대1 랜덤을 했고 올라파리군과 이제 피지션 초이스인데요. 여기에는 도세탁셀은 제외하고 엔젤루타마이드 혹은 아비라테론을 투여하는 것으로 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코호트 A에서의 라디올로직 PFS만을 이제 코호트 A로 했고 OS나 이제 ORR 등등을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이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였던 코호트 A에서의 라디올로직 PFS는 해저드 레이쇼 0.34로 이 두 그래프가 크게 벌어지는 정도로 유의성을 이제 확인해 주었고요. 코호트 A와 B를 합친 즉 전체 HRD라고 할 수 있는 환자들에서의 라디올로직 PFS도 해저드 레이쇼 0.49로 이제 유의하게 결과를 보여줬다고 하겠습니다. 이 코호트 A, B별로 각 서브그룹별로의 이제 유의성을 보았는데요. 모두에서 대부분의 팩터에 대해서 올라파립이 대체로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해 주었고요. 다만 이 탁센 투여 여부에 따라서 탁센이 투여됐던 환자들에서는 더욱더 올라파립과 세컨 알타 사이에 효과의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진 반면에 탁센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들에서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트 A, B를 합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 가지 추정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탁센과 알타 사이에는 크로스 리지스턴스를 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센에 투여되었던 환자들은 세컨 알타에 잘 안 듣는 반면에 파프 이니비터는 그 효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이렇게 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런 차이가 나중에 이제 루카파립 데이터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루카파립 데이터의 결과와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 얼터레이션의 종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다 해왔던 것처럼 브라카 1, 2에서는 이제 분명한 효과를 비교적 보여주는 반면에 ATM이나 CDK12나 등등에 있어서는 아주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 이벤트가 다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인테림 결과로 오버럴 서바이벌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인테림 결과지만 이제 해저들에서 0.64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결과는 이제 크로스오버를 허용한 연구였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OS의 공고한 결과를 이제 기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심통과 관련된 타임 투 페인 프로그레션 등등의 결과에 있어서도 이 올라파리군이 대조군에 비해서 어떤 페인의 악화들을 확실히 늦추는 것으로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드버스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 파프니베터에 알려진 그런 결과대로 나왔는데요. 어네미아가 이제 유독 심한 편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레이드 3 이상 유독 어네미아가 이제 20% 정도 됐고 너지아, 뭐 퍼티그 등등이 한 40여 % 이제 되는 걸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드버스 이벤트와 관련된 드럭의 인터럽션이 한 4, 50%, 도즈 리덕션이 한 20%, 그다음에 디스컨티뉴에이션이 20%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만만한 약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제 시사하는 결과라고는 하겠습니다. 이 결과들이 사실은 그래도 삼상연구에서 인베스티게이터도 열심히 살필 거고 아주 그 스터디 코디네이터들이 열심히 체크를 해서도 이 정도라서 사실 리얼월드에서는 이렇게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중단하거나 도주력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 약임을 시사하는 어드밴스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버럴 서바이벌을 보고하는
추가 팔로업 기간 후에 오버럴 서바이벌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테림 결과와 거의 이제 같은 연속성 상에서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 데이터에 있어서도 해저드 레이쇼 0.69로 그 유의성이 계속 이어져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 연구에서는 올라파리 말고 이제 대조군에서도 올라파리스브로의 크로스오버를 허용을 했고 그 비율이 이제 66% 가까이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럴 서바이벌을 증명했다는 것은 이것은 약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투여할 것이나 지금 꼭 투여돼야 함을 이제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간혹 이제 PFS는 증명을 하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증명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약은 효과는 있지만 굳이 먼저 투여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투여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EGFR 뮤테이션 넌스멀스 렁캔서에서의 타세바 같은 약초처럼 이렇게 OS는 증명 못하고 PFS만 증명했다 할지라도 워낙 기존의 사이토톡식 케모세라피에 비해서 타세바는 아주 편한 약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으로도 앞서 먼저 투여해야 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파프 이니비터는 앞서 어드버스 이벤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주 만만한 약은 아니어서 이 알타나 이런 약보다 더 쉬운 약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파프 이니비터도 무조건 썼어야 되냐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이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다만 이 올라파립 이 프로파운드 연구에서는 OS까지 같이 증명했기 때문에 이 약은 이 시점에서는 다른 약에 비해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투여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 연구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코호트 B에서의 오버럴 서바이벌은 두 그래프가 거의 겹치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고요. 사실 코호트 B에서의 라디올로직 PFS 역시도 앞서 연구들에서 이제 A, B를 합쳐서만 자꾸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코호트 B만 따로 떼서 한 연구에서는 라디올로직 PFS조차도 이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브라카 1, 2를 제외한 나머지 HRD 얼터레이션에서 굳이 파프 리미터를 꼭 써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이제 의문감을 남긴 그 결과라고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주요 연구들 중에서 이 탈라프로와 갈라디 연구는 이제 페이스 2니까 이제 제외를 한다면 이제 프로파운드 연구를 쭉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 대한 중심으로 해서 이 트리톤 3 연구와 비교해 가면서 임상적 의미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연구 모두 이제 삼상 연구에 2대1 랜더미제이션 했고요. 환자 수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치료제는 당연히 이제 올라파립과 루카파립인데요. 이제 프로파운드는 대조군으로 세컨 알타만 대상으로 하였고요. 루카프림은 세컨 알타 혹은 도세탁셀도 이제 대조군으로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알타야 다 두 군 모두 이제 100% 투여했겠고요. 이제 프라이어 도세탁셀에 있어서만 이 올라파림 연구에서는 65% 정도에서 이 도세탁셀을 투여했고 트리톤 3 연구는 22%에서만 투여를 해서 도세탁셀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즉 알타 하나만 쓰고 나빠진 상태에서 등록된 환자들이 이제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두 연구 모두 바이오마커를 셀렉션을 했고, 프로파운드는 HRD 전체를 했지만 코호트 A는 사실 이제 브라카 1, 2 ATM을 했기 때문에 트리톤 3와 이제 거의 흡사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연구 모두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라디올로직 PFS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연구는 이제 올코머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HRD 환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올코머나 HR 프로피션트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것이고요. HRD 환자 중에서 이제 브라카 뮤테이션이 있으면 프로파운드에서는 보여드렸던 것처럼 0. 해저드 레이쇼 0.34로 이제 유의성을 보였고 트리톤 3 연구에서 루카파림이 0.50으로 이제 유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라카 뮤테이션이 아닌 다른 HRD 환자에서는 두 연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는 이제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럴 서바이벌로 넘어가면 크로스오버는 두 연구 모두 허용을 했는데 프로파운드는 한 66%, 트리톤 3는 52%의 환자에서 이제 크로스오버가 됐고요. 역시 이제 올코머 데이터는 OS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프로파운드 연구에서는 OS에서도 크로스오버를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저드 레이셔 0.69로 유의성을 이제 만족시켰습니다만 이 트리톤 3 연구에서는 해저드 레이쇼 0.91로 유의성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 프로파운드 올라파립에 비해서 루카파립은 사실 라디오로직 PFS의 해저드 레이쇼 차이도 좀 덜하고 OS를 이제 증명하지 못했는데요. 이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 올라파립에 비해서 루카파립이 그래도 조금 더 편한 약이어서 크로스오버 후에 좀 더 환자들이 잘 복용했던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올라파립은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하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세탁셀에 투여했던 환자가 프로파운드는 65%인 반면에 루카파림은 이제 22%에 이제 불과했는데요. 앞서 프로파운드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듯이 도세탁세를 투여했던 환자들의 서브그룹에서 올라파립과 대조군 사이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저의 추정은 도세탁셀과 알타 사이에 크로스 리지스턴스가 생기고 대신 도세탁셀과 올라파립 사이에는 크로스 리지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가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루카파립에서는 투여했던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덜 벌어지기 때문에 해저드 레이쇼가 적게 차이 났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끝으로는 루카파립 같은 경우는 역시 도세탁셀이 적게 투여했다는 말의 의미는 올라파립 같은 경우는 프로파운드 연구에서 이렇게 요쯤에 투여된 환자가 많다고 하면 루카파립은 사실 조금 더 도세탁셀 투여한 환자가 별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요 약간 앞단에 투여돼서 그 뒤에 도세탁셀, 알타2, 카바지탁셀처럼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약제들이 선택지에 남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된 약제들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조금 더 그 결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OS는 증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으로 이제 이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8프 이니비터의 모노세라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